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일산동구 식사동에 단독주택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마지막 촬영을 하면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촬영을 했었던 곳인데, 당시만 해도 17세대 중에 11세대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분양이 되고 이제 딱 2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가 9억에서 10억 정도 했었는데요, 할인해서 분양을 할 때는 7억 초반에서 8억 중반까지 이렇게 가격이 할인돼서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가격대 매물은 다 빠지고 지금 남아있는 두 세대는 7억 9,900 하나, 8억 5,900 하나, 이렇게 두 세대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영상 시작하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려볼 거니까 일산 단독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영상 시작을 했던 곳은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렇게 단지 앞에 공원도 있고 예쁜 산책로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단지로 내려가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단지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17세대 중에 이제 단 2세대만 남아 있고요. 남은 세대가 저 차 보이시죠?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이 옆에 있는 분양사무실 한 세대,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모델하우스 한 세대, 이렇게 두 세대가 남아 있는데요. 분양가는 여기에 있는 세대가 7억 9,900, 저 안쪽에 있는 세대가 8억 5,900이에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이 똑같은데 저 끝에 있는 모델하우스가 가격이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체 대지 면적 65.6평이고 대지 전용 면적은 41평입니다. 대지가 큰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 실사용 면적은 지하주차장, 테라스, 확장 면적 포함해서 74평이고 건축 전용 면적은 42.8평입니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풍산역까지는 약 1.6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걸어가기에는 살짝 부담이 되지만 자가 차량은 5분, 이 앞에 있는 버스를 타시면 10분 정도면 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풍산역 맞은편에는 대형 마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동국대학병원이 있는데 동국대학병원은 역보다 더 가깝습니다. 딱 1km 떨어져 있거든요. 걸어가면 15분 정도니까 도보로 병원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괜찮은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촬영할 세대는 7억 9,900 타입이 아니고요, 8억 5,900 타입입니다. 안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 타입입니다. 제가 2세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가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델하우스 타입이 더 비싼 건데 면적이 다 똑같은데 왜 가격이 더 비쌀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 타입은 장점이 일단 하나가 있어요. 다른 타입들도 벙커 주차장은 다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다가 주차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일단 대형차는 안쪽에다 한 대 주차를 하게 되면 남은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추가 주차를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형차는 2대, 소형차는 3대 정도는 안쪽에다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버헤드 도어를 닫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면 주차는 2대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형차로 2대를 하고 오버헤드 도어를 닫을 수는 없습니다. 요거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층고가 2,500이 살짝 안 돼요. 그러니까 탑차는 이 안쪽으로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장점이 뭐냐? 이 끝 동만의 장점은 여기가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주차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밀착하면 3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좀 많이 온다 그러면 이 끝 동만 안쪽에다 주차를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이 옆 동만 보더라도 벙커 주차장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 주차 한 대 더 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끝통처럼 안쪽에다 더 여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다른 세대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끝통만의 장점이 주차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요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 없나요? 예, 있죠. 올라가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보는 뷰가 자, 이렇게 됩니다. 벽뷰예요. 네, 이 앞에 있는 동을 바라보기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뷰가 그래도 좀 터져 있는 게 좋은데 라고 한다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분양 사무실 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 올라가서 설명드리면서 저기 또 남아있는 세대의 뷰는 어떤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주차를 하고 나서 바로 세대로 진입할 수도 있고요. 오버헤드 도어가 닫힌 상태라면 이 옆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세대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도어락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 안쪽에 창고도 있습니다. 창고도 제법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잔짐 보관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창고도 한번 봤고요. 자, 여기가 뚫려 있죠? 이쪽을 통해서 세대로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단이 펼쳐집니다. 이 집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계단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집은 여기까지 보시고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타입이 가격이 더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밖에 있는 테라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타입들은 이 외부 공간이 없고요. 올라오자마자 그냥 바로 세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타입은 바깥쪽에 제법 넓은 테라스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남은 두 세대 중에 이 세대가 6천만 원이 더 높은 거예요. 전체 크기를 보면 제법 넓거든요. 넓긴 한데 이 공간 하나만 가지고 6천만 원이 더 비싼 모델하우스를 선택하겠다 이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거 필요 없으니까 6천이 더 저렴한 저기 분양 사무실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취향이니까 보시고 많은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테라스에는 스카이어닝이 있는데 요거는 수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도 하나 또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끝에는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을 텃밭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라스 때문에 6천만 원이 더 비싼 모델하우스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은 많이 넓다는 느낌은 없는데요. 신발 수납장은 그래도 5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은 충분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일괄 소등 버튼은 들어가기 전에 있어요. 들어오면 안쪽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자동 중문을 여시면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보이는데요. 이 화장실은 샤워 공간 없습니다. 양변기 세면대만 있는 작은 화장실 하나 있고요. 좌측으로 틀었을 때 주방이 나오는데 이 냉장고 세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 기본 옵션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얼핏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냉장고가 용량이 작은 거예요. 세대긴 세대인데 용량이 작습니다. 지금 보면 이 폭도 그래서 좀 작죠. 나는 냉장고 큰 게 2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할 데가 없어요. 한 대를 버리고 오거나 자, 2대를 이 안쪽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놓고 나면 공간은 남긴 남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냉장고 1대 정도는 더 놓을 수 있는데 2대는 커버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저 안쪽까지를 다이닝 공간 전체 합쳐서 주방이라고 봐야 되니까 저 안쪽까지 보면 꽤 넓은 주방인데 메인 주방 공간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메인 주방 공간만 봤을 때는 협소하다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식탁 자리까지 봤을 때는 넓은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탁 자리
자, 여기 4인용을 놓던 6인용을 놓던 충분히 놓고 쓰실 수는 있습니다. 수납이 꽤 많죠. 그래서 주방의 수납은 넉넉한 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식기, 세척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설치가 될 거고, 개수대, 그리고 옆에 3구 전기레인지, 2구는 인덕션, 1구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스배관이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스레인지 교체도 쉽습니다. 위에 보면 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은 봤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 한번 살펴봤고요. 거실은 이렇게 안쪽에 제법 넓습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TV 자리까지가 6,3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긴 넓은 거실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층의 층고가 또 2m 70이 넘습니다. 그래서 층고도 높아서 개방감이 있고요.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한번 살펴봤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을 사용했고요. 이런 라인도 벽지가 아니라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단점인 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아래서 말씀드렸죠? 벽뷰입니다. 앞에 다른 동이 딱 있기 때문에 방향은 남향이라서 좋은데 해를 받을 때도 좀 불리하고요. 이렇게 터진 감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게 싫다면 남은 세대 중에 저기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세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양 사무실의 뷰는 이렇습니다. 뷰가 확실히 다르죠. 완전 뻥뻥 뷰까지는 아니지만 앞이 막힌 건 없어서 뷰만 봤을 때는 확실히 분양 사무실 타입이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는 LG 지인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을 다 살펴봤고요. 위로 올라갈게요. 계단 사이즈가 82cm입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이 계단 사이즈가 넓은 편에 속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82cm 정도 되면 그냥 보통의 계단 사이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작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양쪽은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손잡이가 없죠. 그래서 다리가 살짝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잡이는 필수로 설치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의 메인 욕실 먼저 좀 볼게요. 자, 안쪽에 욕조 설치가 되어 있는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그리고 2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의 첫 번째 방이 좀 작은 방입니다. 3천에 3천이 안 돼요. 그런데 침실로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2층에 방 3개, 위에까지 하면 방이 총 4개가 되는 건데요. 식구가 많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작은 방은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통째로 그렇게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 에어컨 역시 있고요. 이 방은 첫 번째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안쪽에 매립형 북박이장이 있어요. 4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깊이도 꽤 깊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도 가능한 두 번째 방이고,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2층의 층고도 2m 70이 넘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다 높은 층고로 설계가 되어 있는 집이고, 이 안쪽에 있는 방이 안방입니다. 안방에 에어컨하고요, 전열 교환기가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사이즈는 3200에 3500 정도 나오니까 완전 대형 사이즈급은 아니지만 안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침상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DP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수납장 요것도 DP예요. 이것도 빠지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방 바깥쪽에 이런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한 번씩 머리를 식히는 공간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나가보면 뷰가 좋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행인 건 이쪽은 좀 이렇게 터져 있다는 거. 그냥 머리를 식히는 공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방에 욕실이 있어요.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이 부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달려 있죠. 자, 안방 욕실 봤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인데 이 드레스룸이 굉장히 협소해요. 자, 열어보면 사이즈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사이즈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옷이 아무리 없어도 요거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거예요. 3인 가족 또는 뭐 4인 가족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드레스룸은 좀 작다라는 거. 그리고 안방의 창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벽뷰입니다. 네. 개방감 있게 창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하필이면 이 앞에 다른 동을 보고 있어서 안방의 뷰도 딱히 없습니다.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은 다락방이 아니고요. 3층도 전용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층고가 1층하고 2층하고는 다르게 조금 낮을 뿐입니다. 자, 여기가 3층인데요. 3층은 멀티룸이라고 봐야겠죠. 여기를 뭐 침실로 써도 좋고요. 다른 공간으로 연출해서 써도 좋고요. 굉장히 넓은 3층 공간입니다. 층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3층의 경우에는 이 높은 쪽이 2m 20이 좀 넘고요. 낮은 쪽이 1m 9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층, 2층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층고지만 다락방이 아니라 엄연히 여기도 전용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장이 있는데 여기는 DP를 하느라고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끝에까지 다 이렇게 내려가 있는 장이에요. 맞은편도 마찬가지인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DP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두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건 뭐 다 빌리신 거니까 가져가시겠죠. 자, 그리고 보조주방은 반쪽짜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쿡탑이 없어요. 그래서 쿡탑을 여기다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조주방 있는 3층의 멀티룸도 봤고요. 끝으로는 테라스. 자, 테라스에도 스카이어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동이고요. 테라스 공간 충분합니다. 성인들 한 4인, 5인이 나와서 여기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수도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뷰는 뭐 딱히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타입은 뷰는 뭐 볼 게 없습니다. 다만 이 스카이어닝은 필수로 설치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옆에 다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치물을 설치해서 쓰는 게 조금 더 아늑하게 쓸 수 있겠죠. 완벽한 사생활 보호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오랜만에 식사동에 있는 이제 단 2세대가 남아있는 단독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최초 분양가에서 가격 할인이 좀 많이 된 겁니다. 2억 넘게 할인이 된 건데 지금 이제 할인된 가격도 살짝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뭐 대폭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조정을 해볼 생각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요 집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